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식 교육 시간입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장애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장애인을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는지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안쓰러운 생각이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운동도 하기 어렵고 빨리 움직이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과 속도를 맞추기도 힘든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하준이는 장애인이 불편한 몸을 가졌기 때문에 안쓰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가가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군요. 혹시 또 다른 생각이 있는 친구 있나요? 저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장애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인이는 장애인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군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을 다 마친 후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을 들었으니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먼저 장애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란 신체 일부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사회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개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죠? 개성이란 다른 사람이나 개체와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을 말합니다. 즉, 장애라는 것도 그 사람을 나타내는 하나의 특성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장애인도 우리와 같은 개성 있는 인간이며 모두가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다리가 불편하거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도 목소리가 크다거나 눈이 큰 사람처럼 자신이 가진 특성일 뿐이라는 말씀이지요? 네, 물론입니다. 장애인은 조금 불편한 정신이나 신체를 가졌을 뿐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해 잘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존중받아야 할 인간인 것이지요. 선생님, 방금 불편한 정신이나 신체라고 하셨는데 정신이 불편한 사람도 장애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의 분류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흔히 장애인이라고 하면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장애가 있답니다. 게다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보다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으므로 나도 미래에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장애인의 날에 대해 잠깐 알아볼까요? 장애인의 날은 매년 4월 20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키우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버스를 타고 약속 장소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되고 험한 일이 되어 버린다는 사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도 언젠가 장애를 갖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장애인의 삶과 현실에 귀를 기울이고 장애인의 인권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장애인과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길을 걷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몸이 불편해 보이는 여학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다리가 불편해 보였는데 한눈에 봐도 무거워 보이는 가방까지 들고 있어 혼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 뒤에 개구쟁이처럼 생긴 남자아이 2명이서 무언가 쏙닥쏙닥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고 할아버지는 아마도 저 아이들이 저 여학생에게 장난을 걸 모양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자애에게 장난을 걸면 호되게 야단을 칠 요량으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신호등에 불이 들어오자 할아버지는 남자아이들의 뒤에서 천천히 아이들을 따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예상대로 장애를 가진 여자아이는 절뚝거리며 천천히 횡단보도를 걸어가기 시작했고
무거운 가방 때문에 몸을 가누는 것이 더욱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뒤따르던 남자아이들이 장난을 칠 생각은 있는 것인지 횡단보도의 절반쯤 이르러 곧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기 직전까지도 그 여자의 뒤에서 천천히 걷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곧 신호등의 초록색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한 아이가 옆에 있는 아이의 팔을 툭 치더니 드디어 작전에 돌입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의 작전은 여자아이에게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작전은 그 여자아이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몰래 돕는 것이었습니다. 횡단보도의 신호는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어버렸고 여자아이는 아직도 열심히 목표 지점을 향해 절뚝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뒤따르던 남자아이들은 멈춰선 차들을 향해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배꼽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손을 뻗어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행동을 취하며 힘겹게 걷는 여자아이의 뒷모습을 지켜보기도 하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운전자들도 모두 보고 있었고 경적을 울리며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 사람 하나 없이 놀랍도록 조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아무도 경적을 울리지 않고 그 여학생과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무사히 지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크게 감동하여 횡단보도를 모두 건넌 뒤 두 아이를 불러 세워놓고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몸이 불편한 여학생을 돕자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가방을 들어주거나 부축을 해주면 시간 내에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등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몸이 불편한 아이라고 해서 무작정 가방을 들어주거나 부축을 해주는 것은 그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소한 일조차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가 슬퍼할 것 같아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 중 하나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즉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뚝거리며 길을 걷는데 마주치는 사람마다 여러분을 쳐다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게다가 낯을 많이 가려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사람이라면 비록 좋은 의도로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그 여학생의 마음을 그렇게까지 헤아렸던 것이죠. 물론 도움을 받고 싶지만 말을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아이들은 아무도 모르게 그 여학생을 돕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두 아이들을 칭찬해주며 우리나라의 미래가 아주 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보았죠?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발표해 볼까요? 장애인은 당연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쳐다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쳐다보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네, 잘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까도 배웠지만 사람은 누구나 개성이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 운동을 못하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공부를 못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강점과 약점을 모두 가지고 있죠.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장애인에 대해 편견을 갖지 말고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봐 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차별에는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이 있습니다. 먼저 직접 차별에는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장애를 이유로 취업을 제한하거나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입학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간접 차별입니다. 간접 차별에는 형식상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시험지를 제공하지 않고 일반 시험지로 시험을 보라고 하는 행위, 손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똑같은 시간 안에 답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행위 등입니다. 세 번째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에 따른 차별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시설 및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시회를 열면서 계단을 이용해야만 입장할 수 있게 했다든지 도로 위에 점자 보도블럭을 설치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광고에 의한 차별입니다. 광고에 의한 차별은 광고나 드라마 등 TV에 나오는 내용이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켜 방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불쌍한 존재로만 표현하였다든지 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4가지의 차별 유형은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거나 차별을 행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그럼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대한 상식 점검 퀴즈를 풀어보며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인 사람이 더 많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표 하세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가위표입니다. 선천적 장애인은 9.5%,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는 90.5%나 된다고 합니다. 2번. 장애도 유전이 될까요? 하나, 둘, 셋. 이 문제의 정답은 세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3번. 장애인을 장애우라고 표현해도 된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표입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가위표입니다. 장애우라는 표현은 장애를 가진 친구라는 의미의 단어로 90년대에 등장한 신조어인데요. 이 단어는 정작 장애인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나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나이 어린 장애인과 나이가 많은 장애인이 갑자기 친구가 되어 버리는 마술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장애우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장애인은 동정심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표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가위표입니다. 장애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동정하고 도와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봐 주되 본인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외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직접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장애인식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